허리 건강을 위협하는 척추질환 효과적인 치료법, 오늘 참포도나무병원의 이도겸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전화 주세요. 02-6676-0114번입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네, 어머님 어디가 가장 아프신가요? 이 목이 아프고 어깨가 네. 절절절 저리거든요. 네. 그리고 응치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맞춰서 한참 조금 못 앉았고, 왼쪽 다리가 수술했거든요. 네네. 근데 무릎 쪽에서부터 네네. 다리에서 발바닥이 발등까지 저리고 시려워서 계속 좀 안 좋아서 전화해봤어요. 아, 전화 네. 잘하셨습니다. 어머님 혹시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77이요. 아, 그러세요? 목도 아프시고 어깨도 아프시지만 가장 불편하신 게 엉치나 왼쪽 다리시네요. 예. 예. 혹시 근처의 병원에서 MRI나 척추 검진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21세기에서 디스크 수술했어요. 아, 수술을 한번 하셨군요. 아. 예. 수술을 하신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이 지속되고 특히 다리 쪽까지 방사되는 통증이 있으시면 이제 수술 이후에 유착이라든지 신경이 늘러붙어 있는 현상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같이 70세 이상인 어머님이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리가 저리고 땡기시는 거는 신경이 아직 건드려지고 있다는 증상이시기 때문에 재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도 외과 의사라서 재수술의 위험성이나 부담이 굉장히 큰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요. 오늘 수술하지 않고서도 수술한 다음에 실패했던 또는 증상이 지속되는 신경 유착에 대해서 잘 풀어줄 수 있는 내시경 치료가 있기 때문에요. 직접 신경 막힌 곳을 보면서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치료를 오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 상담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저희 방송도 계속해서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선생님 보통 허리 통증이 있을 때만 척추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리 통증일 경우에도 척추질환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렇더라고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신경 기둥이 저렇게 있는데 디스크는 한쪽에서 신경을 누르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 그림처럼 척추관 협착증은 사방에서 신경이 목 졸라지는 병이거든요. 아. 그래서 허리 통증은 전혀 없는데도 엉치나 다리 또는 발목, 종아리까지 쭉 네. 절여 내려갈 수 있는 현상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허리 통증이 없더라도 이런 다리의 증상이 있으면 허리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이 두 가지가 허리 대표 척추질환이네요.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차이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허리 디스크는 허리가 아픈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가 안 아프면서 엉치나 다리 쪽으로 보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병이 허리 질환의 굉장히 대표적인 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감별을 하면서 네네. 맞춤형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의심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조기 치료가 참 중요합니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어떤 식으로 또 치료를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척추 질환은 신경을 치료하는 것이지만 신경을 누르고 있는 주위 구조물들에 대한 신경 풀어주는 감압 치료이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되기 전에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꼬리뼈를 통한 신경 치료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꼬리뼈는 이 척추 타워의 현관문 역할을 합니다. 즉 네. 척추관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되는데요. 꼬리뼈 안으로 들어와서 위에 있는 신경이 늘러붙어 있는 것을 풍선이나 유착 박리라는 기계를 통해서 신경 주변의 염증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이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이 신경 주위의 흐름을 좋아지게 하는 거고요. 좀 더 개발된 것이 내시경입니다. 그래서 위나 장 내시경 하듯이 꼬리뼈를 통해서 척추 내시경이 들어가서 직접 보면서 MRI나 CT에서 보이지 않는 병변까지 찾아가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술을 저희가 한번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꼬리뼈 신경 유착 박리술 한번 자세하게 또 알아볼게요, 선생님. 예, 용어가 좀 어렵죠. 어려워요. 예, 꼬리뼈를 통해서 이제 신경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그림처럼 위에 그림 보시면 신경 통로가 일종의 그 터널이거든요.
근데 연세가 많아지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스포츠 손상을 받으면 네. 이 터널이 막히게 되죠. 아. 그래서 이거를 뚫어주는 건데요. 이렇게 뻥 뚫리면 좋지만 아래 그림처럼 이 위에 신경 유착 박리술로 안 되는 경우에 네. 풍선 같은, 즉 우리가 관상동맥, 심장 혈관을 스텐트로 이렇게 벌리듯이 네. 신경 통로 자체를 풍선으로 확장을 시켜서 통로 자체를 이렇게 뻥 터널을 뚫어주는 것들이 신경 유착 박리술과 풍선 확장술입니다. 네. 즉 신경 통로를 근본적으로 외과적으로 수술하지 않고서도 근본적으로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신경 터널의 흐름이 좋아지고 신경 증상이 좋아지는 그런 원리의 시술이죠. 알겠습니다. 자, 꼬리뼈 신경 유착 박리술 알아볼 텐데요. 치료 사례를 한번 또 볼게요. 네. 예, 사실 그 계속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치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가장 또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61세 어머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요 MRI를 보시면 이 노란 원 안에 네. 볼록볼록 디스크가 2마디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정도 가지고는 저도 외과 의사지만 수술할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MRI는 수술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환자는 양쪽 엉치가 아프시고 걸을 때 통증이 있고 특히 1년 전부터 앉아있을 때 통증이 심해지셨고요. 여러 주사 치료나 무통 주사를 맞으셨지만 호전이 안 되셨어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신경 통로 자체를 효과적으로 열어주는 유착박리술을 통해서 이 시술 전에 보면 양쪽 엉치나 다리에 파랗게 보라색으로 피가 안 통하죠. 이런 것이 뻥 뚫리면서 양쪽 다리에 파란색, 보라색 기운이 다 없어졌죠. 네. 즉 신경 통로가 열리게 되면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다리 쪽으로 피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발끝까지 네. 다리 시린 증상도 사라지게 되고 앉아있을 때라든지 보행할 때 허벅지나 엉치의 통증이 많이 사라져서 네. 수술하지 않고 치료가 잘 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비교적 애우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시술 과정을 화면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볼까요? 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환자를 소독을 하고 꼬리뼈에 국소 마취를 하시게 되죠. 국소 마취를 하게 되고 환자랑 대화를 하게 됩니다. 네. 환자랑 대화를 해서 저런 가느다란 특수 카테터가 환자 꼬리뼈를 통해서 삽입이 되게 되고요. 평소에 어머님 이런 증상이 있습니까? 이런 증상이 어떻습니까? 라고 대화를 하면서 저런 손의 조작을 통해서 유착을 풀고 있습니다. 환자는 깨어있는 상태고요. 네. 환자랑 얘기를 하면서 평소의 증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평소 증상이 맞는 병변인지 네. 일단 정확할 수 있고 환자가 약간 긴장할 수 있지만 환자가 깨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죠. 네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평소의 증상을 확인하고 회복되는 것까지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술 사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보여주시죠. 예. 네. 이분은 64세 어르신, 남자, 우리 아버님이신데요. 네네. MRI 보시면 빨간 원 안에서 이렇게 볼록하게 새카맣게 디스크가 거의 터지기 직전까지 이 정도 되면 다리가 심하게 저리게 되는데요. 그렇군요.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통증이 매우 심해서 보행 자체가 안 되는 정도시죠. 네. 사실 이 정도 되면 이제 저같이 이제 외과 의사들은 이제 수술할 때가 임박했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시거든요. 네네. 하지만 다른 전문 병원에서 수술 권유 받으셨지만 연세도 많으시고 수술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 견해라든지 또는 합병증이 두려우셔서 오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신경 유착 박리술을 했습니다. 왼쪽 다리가 아예 이렇게 파랗게 보라색으로 보행이 안 될 정도로 파랗게 보였던 것이 유착 박리술 한 이후에 신경 통로 자체가 열리니까요. 이 파란색이 사라지면서 증상 회복이 됐고 결국 제가 이분한테는 아버님 수술할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한 70%, 80% 이상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열심히 재활합시다 했더니 환자도 잘 따라주셨고요. 네네. 수술하지 않고도 잘 치료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교적 애우가 좋은 치료 사례 또 살펴봤습니다. 자, 꼬리뼈 신경 유착 박리술 알아보고 있는데 허리 디스크 사례를 봤어요. 다른 척추 질환에도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디스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더 병이 많아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또는 아까 그 어머님처럼 수술을 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예, 선생님. 이 네, 사실 참 안타까워요. 예, 안타깝고 네.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재수술을 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소위 말씀드리는 좌골신경통 환자라든지 또는 만성적으로 오래 앉아 있는 뭐 증권하시는 분들, 학교 선생님들, 뭐 저희도 해당이 될 수 있죠. 네. 많이 숙여서 수술을 하는 분들, 네. 그리고 이제 주부들, 특히 이제 교통사고나 스포츠 손상 이후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 즉 운동선수들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골퍼들 네, 이런 네. 분들도 많이 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굉장히 꼬리뼈를 통한 치료 대상이 폭넓다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치료 사례 계속해서 좀 더 볼게요. 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더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볼까요, 선생님? 네. 이번에는 협착증 케이스입니다. 그런데요. 59세 어르신이죠. 아버님이시고 MRI 보면 하얀색 물줄기가 내려오다가 이분은 이제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렇네요. 물줄기가 완전히 막혀서 여기를 결국 열어줘야 되는데 여기 막히다 보니까 좌측 다리가 저리고 보행이 안 되고 처음에는 조금 걷다가 뭐 한 1, 20분 걸으면 다리가 저려서 주저앉게 되고 아주 특징적인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은 오래 서서 걷고 싶은 게 소원이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 친구들은 여행 갔는데 다 걸어 나가시는데 당신은 걷지를 못하신다. 사실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 59세면 젊은 나이인데요. 선생님. 굉장히 젊으신 나이인데도 네. 불구하고 활동을 못 하시게 되니까 네. 등산도 못 하시고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 제발 걷고 싶다 하셨어요. 근데 수술해서 주위에서 아주 어려운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네. 사실 왼쪽 그림 보시면 종아리 이 양쪽 발목 아래로 아예 발바닥은 보이지가 않죠. 이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멀쩡한데 서서 걷기 시작하면 굉장히 심한 다리 저림을 호소하셔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59세 아버님인데 70대, 80대 노인처럼 보이니까 네네. 굉장히 위축이 되죠. 신경유착 박리술을 했고요. 양쪽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신경 통로가 잘 열렸고 재활이 잘 돼서 이 양쪽에 발바닥 정도만 약간 시리고 보행이 아주 좋아지셨어요. 네. 그래서 1시간 이상 보행이 되니까 더욱 건강해지시고 네. 더욱 재활이 잘 되시고 네네. 긍정적인 사이클로 넘어가셔가지고 수영도 잘하시고 회복이 많이 되셨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료 사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전화 많이 주세요. 02-6676-0114번입니다. 자, 여러분의 전화가 또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요, 네. 작년에 MRI 찍었더니, 허리에 4, 5번이 협착증이라 그래갖고, 네네. 예, 그래갖고 신경 성형술인가 한번 받았어요. 예. 그랬는데 그게, 그때 받고 나서도 한 2, 3개월부터도 네네. 완전 낫지 않고, 다시 예. 그래갖고 요새는 네. 발등이 저리더라고, 한 조금만 걸어도요. 예. 네. 그리고 오른쪽 응층이 뼈 쪽으로다가 시큰시큰 돼갖고, 네네. 그래서 한 500m만 걸으면 그렇게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아, 예. 아버님. 그래서 네. 그게 어떻게 제대로 치료가 안 된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요. 전화 잘 하셨습니다, 아버님. 정말 잘 하셨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는 61세예요. 그러면 비교적 방금 보여드렸던 사례 아버님이랑 비슷한 연세 같으신데요. 아버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신경 성형술 치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신경 네. 성형술이라는 치료도 굉장히 좋은 기본적인 치료인 거는 맞는데요. 네. 협착이 워낙 심하신 분들은 저한테도 신경 성형술을 하시고 나서 실패하신다든지 잘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경 성형술은 물론 꼬리뼈를 통해서 치료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치료이긴 한데요. 화학적으로 신경 통로를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신경 터널을 뚫어주는 효과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신경 성형술 치료를 한두 번 한 다음에 재활을 하시다가 대부분 좋아지시지만 보통 한 30%나 40% 정도는 아버님처럼 증상이 남고 지속이 되십니다. 그래서 신경 성형술을 또 하시는 거는 도움이 크게 되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 뭐 수술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지만 신경 통로 자체를 열어주는 유착 박리술이라든지 풍선 확장술이라든지 혹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내시경이라든지 즉
아직은 신경 성형술과 수술 중간에 여러 가지 단계별 치료가 있고 수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술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도저히 안 되면 현미경이나 또는 말씀드릴 여러 가지 내시경 치료로 요즘에는 충분히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아버님 희망 잃지 마시고요. 지금보다 더 다음 단계 치료법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알아보고 있는데 워낙 요즘에는 비수술적인 방법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어떨까요? 맞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 절대 척추 수술은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절대 틀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100명 중에 적어도 한 5분 정도는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마비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술로 도저히 안 되는데 마비가 진행되는 분들은 아주 안전한 수술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척추 치료 단계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당연히 진통제나 물리치료나 기본적인 주사치료, 휴식으로 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성형술 같은 주사치료가 안 됐을 경우에는 꼬리뼈를 통해서 신경성형술 이후의 치료, 즉 유착박리술, 내시경 치료 또는 풍성 확장술 같은 치료가 있고요. 대부분은 이런 고주파나 꼬리뼈를 통한 비수술 치료도 걸러집니다. 네. 걸러지지만 척추 질환의 특성상 계속 연세가 드시면서 신경이 망가진다든지 디스크가 터진다든지 하면 네. 수술을 아주 주의 조직 손상 없이 간단하게 치료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단 5% 정도의 환자에 한해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90% 이상은 비수술적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재활치료로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명하게 지혜롭게 단계적 치료를 하신다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네, 모든 분들이 사실 이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해결이 다 되면 좋겠지만 또 아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자 계속해서 저희가 꼬리뼈를 통한 신경치료법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내시경 레이저 시술인데요. 어떤 치료법인가요, 선생님? 예, 사실 이제 많이 알려져서 지금 제가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것처럼 가느다란 저게 한 3mm 되거든요. 저 3mm 되는 카테타를 보시게 되면 확대해서 보면 위에는 내시경이 저렇게 달려 있고 아래는 네. 레이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위나 장 내시경처럼 즉 척추관 안으로 직접 내시경이 들어가서 직접 병변을 봐야 됩니다. 네.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그림 내시경 장면인데요. 왼쪽 그림을 보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분홍색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디스크 터져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양쪽 하얀 게 신경이고 이 신경 겨드랑이가 애로 네. 화면 안쪽에서부터 디스크가 터져 나온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레이저를 이 디스크 안쪽으로 장착을 시키고 녹여주면 저 화면 안쪽으로 점점 가라앉게 되고요. 디스크가 사라져서 이렇게 검게 뻥 뚫린 것처럼, 즉 신경 겨드랑이가 뻥 뚫려서 디스크가 녹아서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즉 저렇게 보면서 디스크나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꼬리뼈 내시경 치료입니다. 네. 실제 시술 과정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떤 건가요? 예, 네. 물론 똑같이 환자랑 대화를 하게 되고요. 전신 마취나 마취를 국소 마취 하지 않고 국소 마취만 통해서 하고요. 네네. 저렇게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레이저인데요. 환자와 대화를 통해서 부드럽게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국소 마취를 했기 때문에 병변으로 찾아 올라 들어가게 되고요. 대화를 통해서 아버님 평소 증상이 생기십니까? 저희가 이 증상이 평소에 힘든 증상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맞습니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시경 이제 장면이 나오는 건데요. 저는 손의 조작을 통해서 유착을 풀어주면서 레이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레이저가 초록색의 레이저가 보이고요. 저 화면 바닥 안쪽이 이제 디스크인데요. 네. 레이저는 디스크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안 보이고 저 화면 안쪽으로 잘 보시면 디스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녹아서 같아요.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자 보십시오. 네. 조금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가라앉히죠. 천천히 쪼그라들면서 신경 겨드랑이 통로가 이제 눌리게 돼서 눌리게 풀어지게 되면서 신경이 이제 좀 네네. 점점 풀어지는, 깨끗해지고 있네요. 저 화면 안쪽으로 디스크가 녹아져 들어가면서 보이죠. 네. 그래서 즉 환자랑 대화를 통한다는 거, 그다음에 평소 증상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 정확한 진단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장점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전화를 또 한 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2-6676-0114번 전화하셔서 여러분의 궁금증 말끔하게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네네. 저는 올해 57인데요. 네네. 2003년에 4번, 5번 척추에, 네네. 연골이 닳아서 그쪽에다가 이제 여기를 넣었어요. 보형물을 넣었거든요. 네네, 어머니. 그랬는데,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 최근에, 네네. 왼쪽 옆구리, 옆구리. 예, 그러니까 예. 옆구리가 아니고 골반의 엉치 뒷부분이니까, 거기가 너무 아파요. 예. 그래서 이제 그전에도 이게 좀 아프고 그러면 허리가 좋지 않으면서 네. 거기가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그전에 수술할 때 선생님이 3번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네네.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조심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담당 의사님이. 네네. 근데 이게 또 허리와 그 3번에 문제가 있어서 있는 건지 지금 허리가 뻑적지근하면서 네. 그리고 또 좀 이렇게 많이 집안일을 한다든가 좀 네. 그러고 나면 더 심하게 아프거든요. 근데 네네. 못 견디게 아플 때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진통제를 얼마 전에는 한두 번 먹어봤었거든요. 그럼 좀 덜하긴 하는데 이게 척추와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요, 선생님. 제가 한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네. 2003년도에 4번, 5번 수술하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 증상이 생기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수술이 잘 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좋으신 그랬습니다. 선생님 만나서 네. 3번, 4번까지 안 하고 4번, 5번만 연골이 닳아서 붙어 있는 거를 보형물을 집어넣어서 잘 수술을 하신 겁니다. 네. 그런데 척추라는 것은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면 10년이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네. 4번, 5번 수술한 데는 문제가 안 생기지만 그 위에 마디에 네. 3번, 4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예. 어머님이 옆구리, 즉 엉덩이 쪽으로 불편하시다고 하셨는데요. 네. 4번, 5번 밑에 마디에, 즉 5번이랑 천추뼈 사이에도 한 마디가 더 있으세요. 네. 그래서 거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수술하고 고정을 4번, 5번을 해놓으면 위에나 아래가 망가질 수 있는 것이 이제 나중에 만성적인 합병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수술에.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수술 이후에 위에나 아래에 디스크 증상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엉치가 아프다 그러면 반드시 감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고관절 증상이세요. 그래서 4번, 5번을 고정하신 분들 중에서 디스크 위에마디, 아랫마디도 문제가 있지만 저 더 밑에 있는 엉덩이뼈, 고관절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어머니를 직접 진찰을 해야 되겠지만 진찰을 한 1, 20분 자세히 하고 간단한 검사해보면 충분히 감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뭐 사인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가까운 선생님한테 의견을 물어가지고요. 감별을 좀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일단은 가까운 전문 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하셔서 좀 더 자세하게 검사를 한번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저는 65세인데, 네, 네. 예. 한 6개월 전에 네. 다리가 좀 저리고, 이렇게 해서 동네 병원에서 네. 고치파 치료도 하고 물치료를 했습니다. 예, 네. 예. 그런데 효과가 없어서, 예. 작년 2월 달에 예. MRI를 네. MRI를 찍었어요. 예, 네네. 예. 그 찍으니까 선생님께서 수술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아, 예. 수술 거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주위 사람들이 예. 수술은 아직 하는 게 이르다. 네. 운동을 좀 하라. 네. 그 당시에 MRI 찍을 때는 한 30분도 걷고 1시간도 걷고 이랬습니다. 아, 예, 예. 진짜 등산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런데 한 열 전부터 네네. 갑자기 이게 허리를 뒤로 제치지 못하겠고 네. 네네. 그러고 걷기가 5분도 더 못 걷겠고 네네. 잠에 잘 때 아주 불편하고 예. 이럴 경우에는 뭐 어떻게 알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일단 수술을 권유받은 상태시라고 하네요, 선생님. 예. 아버님 네. 그 수술 권유도 받으셨으면 분명히 조금 심한 협착이 이 그림으로 있지만 우리 예. 몸은 그동안 신경이 목졸라져 있었지만 견뎠던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열흘 전부터 주무실 때도 그렇고 걸을 때 도저히 5분 이상 보행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한계점이 왔다는 겁니다. 즉 주의 권유에서 운동 많이 하시고 기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은 좋은 의견인데요.
이제 열흘 전부터 갑작스럽게 다리가 저려오고 보행이 안 되신다면 운동만 가지고는 안 되실 것 같고요. 제가 그렇다고 수술을 권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수술하지 않고 일단은 비수술적인 치료 중에서 적절한 여러 가지 주사 치료를 선택을 해서 일단은 신경 통로 자체를 열어주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흘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당장 수술을 하시라고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지만 물론 제가 진찰을 해야 되겠지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MRI 찍은 거 2월 달에 찍은 거 가지고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도저히 보행이 안 되는데 억지로 운동을 하시면 신경이 더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통로를 열어주는 치료를 하면서 운동을 하시고요. 그걸로도 도저히 안 되면 물론 수술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운동 가지고만 안 될 것 같고요. 보행이 5분이 안 되면 선생님을 꼭 한번 만나서 상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그래도 일단 희망을 잃지는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 꼭 방문하셔서 치료법을 꼭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 알아보고 있는데 치료 사례 계속해서 좀 볼까요, 선생님? 예. 네. 지금 방금 전화 받으셨던 아버님한테 이 사례가 해당이 딱 되실 맞는 사례네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분은 85세이세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화하신 아버님보다는 연배가 높지만 이 MRI를 보시면 이 신경이 내려오다가 여기 완전히 막혔죠. 그렇네요. 그래서 신경이 완전히 이제 끼어 있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할아버님은 고령이시지만 예전에 혈압, 당뇨, 심장도 안 좋으셨고 5분 이상 보행 안 되세요. 네네. 그러면 이 사진을 보면 딱 드는 생각이 이거는 무조건 수술이다. 이런 네.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네네. 사실 85세시고 고령이시고 당뇨 있고 참 수술이 어려울 것 수술을 쉽게 결정할 분이 아니시거든요. 네네. 그림만 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환자 전체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시경 고민 끝에 내시경을 했고요. 지금 방금 전화 주신 아버님처럼 저는 꼬리뼈 내시경을 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에 보시면 이게 엉치, 다리 이 밑에까지 전혀 새카맣게 피순환이 안 돼서 5분 이상 걷지 못할 정도면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시경 이후로 완전하게 돌아온 건 아니지만 이 팬티 라인 근처로 해서 발목까지 피순환이 되기 시작하고요. 네. 보행 거리가 5분이 아니고 적어도 3, 40분 정도는 보행이 가능해졌어요. 보행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당도 떨어지고 혈압도 안정이 되고 네. 컨디션이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야지 운동이 되는 겁니다. 즉 방금 전화 주셨던 아버님도 그렇고 제가 보여드렸던 이 사례도 그렇고 한계점이 왔고 그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운동을 들어가야지 무조건 운동만 권하는 거는 네네. 신경 손상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방금 전화 주신 아버님께서 이 사례를 꼭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 선생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절대적인 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아무도 못 믿습니다. 직접 봐야 된다는 거죠. 네네. 예, 보지 않고 그림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꼬리뼈로 들어가서 신경 상태를 직접 보기 때문에 그 본다는 자체가 진단이거든요. 즉 진단과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고 환자랑 대화를 하면서 좋아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장 저 역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치료 사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보여주시죠. 예. 네. 62세 아버님이시고요. 네. 사실 이제 다른 병원이나 다른 타기관에서 아니면 본원에서 시술을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신경 통로가 완전히 막혀서 압박이 심한데 시술을 받아서 다시 재발됐던 경우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도 있지만 협착증이 동시에 같이 있거든요. 네. 보시면 왼쪽 엉치, 다리 파랗게 보이는 것이 피순환이 안 되고 보행 자체가 안 됐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협착과 디스크가 컴비네이션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유착 박리술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시경 레이저를 써서 유착을 풀어주면서 디스크 자체를 지져서 디스크도 해결하고 협착증도 해결해주는 이 두 가지 원리의 치료를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수술적인 치료법 오늘 좀 알려드렸습니다. 특징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예, 사실 저는 척추 외과 의사인데 외과 의사가 비수술 치료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이 치료 환자군이 많기 때문이에요. 네. 외과적으로 칼을 안 대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필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부분 국소 마취만 통해서
절개하지 않고 흉터가 안 생기고 출혈이 네. 없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적고, 시술은 굉장히 특수하지만 30분 안쪽으로 짧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일 시술 또는 1박 2일 시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이런 특수하지만 절개하지 않는, 네. 마취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도 지장이 없이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보여주시죠. 예, 요즘에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고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도 디스크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분은 이 배드민턴 선수입니다. 아마추어 선수시고 47세 이제 어르신들 아마추어 동호회들 많이 배드민턴 동호회 많지 않습니까? 네, 요즘엔 워낙 또 운동을 좋아하시니까요. 예, 아주 네. 다른 마디는 다 깨끗한데요. 갑작스럽게 허리를 이제 배드민턴 하면 꼬게 되니까 네. 디스크가 파열이 돼서 이 신경이 여기는 완전 이렇게 라면 가닥처럼 이렇게 말려 있지요. 네. 예, 이런 경우에는 마비가 있으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마비가 없었고 극심한 통증으로만 왔어요. 그래서 운동선수고 피부 절개하는지 관절을 뼈를 갈아내는 수술을 원치 않았고요. 마비가 없었기 때문에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했습니다. 이분 보시면 이렇게 종아리 쪽으로 굉장히 네. 피순환이 안 되고 다리가 아주 심하게 저려 오셨거든요. 아. 신경이 그 라면 가닥처럼 꼬여가지고 꽉 막혀 있으니까 급성 다리 마비가 네네. 저림이 있으셨고 마비는 없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이 말랑말랑한 프레시한 디스크는 금방 녹아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아주 매우 드라마틱하게 회복이 되어 있는 좋은 치료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께 궁금증을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2-6676-0114번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을 해보기 바랄게요. 자, 전화가 계속해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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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어머님? 저는 네. 작년 11월 달에, 12월 달에 예. 네. 4번, 5번 요추관 사이 시술을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시술 받고 나서부터도 네. 한 병원에 있는 동안 네. 한 일주일 정도만 조금 괜찮고 집에 와서 또 잠을 자도 계속 거기 꼬리뼈 있는 사이 아파가지고 네네. 통증을 계속 느끼면서 요즘 계속 이렇게 예. 보내거든요. 네. 너무 괴로워서요. 예. 어머님, 1회 정도 시술을 받으셨습니까? 한 번? 한 번 받고 네. 지금 약을 먹는데 약 효과도 하나 없어요. 작년 12월이면 벌써 한 5개월 정도 되셨는데요. 그러면 네. 그냥 통증을 지금은 참고 계신 상태십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잠을 못 자요. 효과가 거의 없으셨군요. 혹시 시술 이름이 뭐요? 꼬리뼈 신경 성형술이었습니까? 약물 뭐라 하는데요? 아, 약물 치료만 하셨군요. 아. 어머니 그꼬리뼈를 통한 치료는 보통 알려져 있는 것만 해도 한 5-6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기본적인 치료는 잘 하신 거는 같고요. 그래서 한 5개월, 6개월 경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주무실 정도의 증상이시면 신경이 효과적으로 풀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례인데요. 네. 이분처럼 이렇게 완전히 막혀 있으면 디스크도 나와 있고 협착증도 있으면 이분도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시고 효과가 없어서 다시 오셨거든요. 아. 즉 계속적인 그냥 물만 넣어서 약물 치료만 해가지고 화학적으로만 치료가 되는 거는 더 이상 반복을 했을 때 몸만 상하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카테터를 이용해서 신경 통로 자체를 근본적으로 열어주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이게 안 된다고 곧바로 수술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계별로 치료를 하는데 한번 시술해 주셨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잠을 못 주실 정도면 더 미루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선생님, 지금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하셨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셨어요. 텀을 간격을 어느 정도를 두고 치료를 좀 해야 될까요? 그런 예. 게 정해져 있을까요? 통상 3 내지 네. 6개월 말씀드리고요. 극심한 통증이 있으면 좀 더 빨리 대처를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회복되는 기간도 필요합니다. 네.
만성적으로 생기는 협착증 같은 경우는 회복 기간을 보통은 한 6개월은 보기 때문에 네네. 프롤로 치료라든지 인대 강화 치료나 재활 치료를 하면서 증상 회복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요. 6개월까지는 보시되 어머님이 6개월 정도 되셨거든요. 6개월 지나서는 더 네. 이상 참지 마시고 다시 한번 치료를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오늘 저희 선생님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척추요. 네, 증상들을 좀 어머니 저희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2012년도에 허리 척추 협착증 수술을 했거든요. 예, 어머님. 아, 협착증 수술을 하고 디스크에다 협착증에다 너무 심했어요. 예, 하고 수술을 했는데 예, 이제 그것이 또 한 1년 지나니까 또 허리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네, 네, 어머님. 그래서 또 가서 MRI를 찍으니까 네, 또 허리가 많이 처음에는 2번, 3번을 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또 4번, 5번 그 우회로 쭉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올 1월 달에 네. 또 네. 그 부위를 또 수술을 했어요. 아유, 4번, 5번을요? 예. 예, 예. 그런데요? 수술을 했는데 예. 지금도 안 좋아요, 많이. 아. 어머니 허리가 아프시고 다리는 안 저리십니까? 다리는 저리도 나네요. 아, 예. 다리는 저리도 나는데 있다 그러면은 다리에서 한 번씩 쥐가 나요. 네. 쥐가 그러면 나고. 허리만 아프시지 엉치는 안 아프시고요, 엉덩이. 그리고 요즘에는 이상하니 네. 그 척추 밑에 바로 엉치뼈 있는 데가 예, 이렇게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예, 한 번씩 통증이 있어요. 아. 예. 2번, 3번을 수술한 다음에 4번, 5번을 수술하는 거를 재발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새롭게 네. 병변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2번, 3번도 수술하고 4번, 5번도 수술하셨는데 수술 이후에 다리가 안 저리신 거는 참 수술이 잘 된 겁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게 되면 조직을 손상될 수 있고 허리가 좀 약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요.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유착 박리술 치료하고 더하기 허리에다가 근육을 강화하는 프롤로 치료라고 있습니다. 인대 증식 치료인데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지는 않지만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프롤로 치료, 인대 증식 치료를 하면 충분히 지금 수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더 완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근육량을 키우는 운동하시면서 재활하시면서 인대 증식하는 것이 어머님한테는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 어머님께 맞는 치료법이 꼭 있으니까요. 가까운 전문병원 꼭 다시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허리가 허리가 아파서요. 네네. 수술을 할 단계가 있대요. 네네. 단계가 있어. 그래 주사를 달달이 네네. 주사를 맞거든요. 예. 동시에 서울 대학병원에서 맞는데 어떤 데는 더 아파가지고 2번 끌어매고 올 때 있고 1년 동안 맞았는데 이제 그런데 허리는 괜찮은데 네. 다리 싫어서 다리가 싫어서. 아. 네. 다리까지 지금 통증이 있으신 어머님이시네요. 다리가 시렵다라고 표현하셨죠, 어머님? 시렵다. 예. 이 다리 싫고 다리가 어머니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73살요. 예. 어머니가 시렵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통증보다는 시린다는 얘기는 신경이 좀 많이 이미 상했을 때 시리고 감각이 이상하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예, 양말을 시계 신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양말을 신어야지 좋고, 네. 차고, 시리고. 그래서 신경이 약간 상한 신경병적 통증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주사를 맞으시는 거는 좀 너무 자주 맞으시는 겁니다. 통상 6개월에 한 2번 정도, 즉 3개월에 한 번 정도 맞으시는 게 좋고, 자주 맞으시더라도 2번, 그러니까 2달에 한 번 정도 맞으시되 그냥 일반 뼈 주사를 맞으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어머님 같이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인대 증식 치료, 프롤로 치료나 또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유착 박리술을 통해서 다리가 시리고 땡기는 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주사 치료를 너무 많이 맞으시면 좋지 않을 거는 같습니다. 네. 예, 횟수를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네. 어머님께 맞는 치료법 꼭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척추 질환은 자세와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척추 건강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한 자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세는 누워 있을 때는 괜찮은데 주로 네. 앉아 있을 때하고 서 있을 때죠. 앉아 있을 때 하중에 50%가 더 실리는데요. 운전하거나 특히 지금 앉아 있는 분들은 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네, 가슴을 네. 쭉 펴시고요. 배를 집어넣고 항문을 딱 조이십시오. 한 번. 케겔 운동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 척추의 근육이 릴렉스가 되고 이완이 되면서 밸런스가 맞아지게 됩니다. 즉 가슴 펴고 배 집어넣고 항문 조이십시오. 이거를 하루에 한 몇 번 해야 500번. 돼요? 500번이요? 500번, 1000번 하시면 굉장히 좋아지고요. 네.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를 드십시오. 천장을 기지개를 펴서 차를 든다는 표정으로 이 네네. 자세로 쫙쫙 들어주시면 척추 뒤쪽 근육이 광배근이 네. 많이 릴렉스가 되기 때문에 척추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선생님 말씀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참포도나무병원의 이동엽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